경남 권영한의 이야기. 이 시간에는 오동나무에 관한 전설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오동나무는 아주 키가 크고 잎이 넓기로도 유명한 나무입니다. 그리고 재질이 가벼워서 여러가지 가구로도 많이 쓰이고, 특히 가야금이라든지 검은고 같은 악기로도 이 오동나무가 많이 쓰입니다. 이런 오동나무에는 어떤 전설이 있는가 한번 알아보기로 합니다. 전라남도 여수시 수정도에는 관광지로 유명한 오동도가 있습니다. 오동도는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동백꽃의 군락지로서 알려져 있지만은 본래 오동나무가 많았던 섬입니다. 섬의 모양도 오동잎처럼 생겼다고 하여 오동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동도 어디에도 오동나무 한 그루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나도 옛날에 오동도에 동백 구경을 하러 갔는데 무심히 봐서 오동나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몰랐는데, 지금 이 방송을 하게 됨으로써 오동나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동도에서 오동나무가 사라진 것은 고려때 요성으로 불려져 있던 신돈이 오동도에 봉황이 날아드는 것을 막기 위해 오동나무를 모두 베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에 관한 이야기가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에 전하고 있습니다. 봉황이 깃들 오동나무를 베어버리는 신도는 왜 그랬느냐 하면은, 고려말 노비의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왕의 스승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신도라는 사람입니다. 신도는 특히 공민왕의 신임이 두터워서 항상 공민왕 가까이에서 왕을 보필하였습니다. 하루는 풍수설에 능통했던 신돈이 전라남도 땅을 돌아보다가 우연히 여수 오동도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신돈의 일랑이 오동도에 들어설 때 한 줄기의 빛이 호련히 오동나무를 빠져나갔습니다. 찰나의 일이라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었는데도 갑자기 신돈은 하는 낮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배를 돌려 왕이 계신 개성으로 빨리 돌아갔습니다. 며칠을 걸쳐 쉬지도 않고 급히 달려간 신도는 개성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공민왕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폐하, 전라도에 오동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곳에 오동나무를 모두 베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영문을 알 수 없던 공민왕이 무슨 연유인지 궁금해하자 신도는 고려의 구군이 기운다는 소문이 떠돌아 풍수를 살피러 전라도에 다녀갔습니다. 그러다가 오동도를 가는 길에 놀라운 일을 목격하였습니다. 답답하게 느낀 공민왕이 이야기를 재촉하자 소신이 오동도에 도착했을 때 오동나무 숲에서 한 줄기 빛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바로 봉황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공민왕은 봉황이 나타나는 것이 이렇게 호들갑을 떨 일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옛날부터 봉황이 나타나기나 혹은 기린이 나타날 것 같으면은 성인이나 큰 사람이 나타난다 하는 그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봉황이 나타나면은 공민왕을 대신할 임금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신도는 믿었습니다. 신도는 전라도의 전자는 사람인 밑에 임금 왕자를 쓰는데, 전라도의 오동나무에서 봉황이 드나든다는 것은 고려의 왕조를 대신할 인물이 전라도에서 나올 징조라고 보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도는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 하며 전라도의 온전 전자를 사람인 밑에 임금왕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들립자 밑에 임금왕자를 쓰라고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오동나무 열매를 좋아하는 봉황이 오동에 드나들지 못하도록 오동나무를 모두 다 비워버리라고 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옛날에 봉황은 오동나무 열매만 먹고 산다 하는 그런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전라도의 전자가 바뀌고 오동도의 모든 오동나무가 비어졌습니다. 고래를 부흥시키려는 신돈의 의지와 풍수지리에 능한 신돈이 오동나무를 제거한 것은 임금을 상징하는 봉황이 오동도에 날라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동도를 빚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열릴지도 모르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즉 신도는 국운이 기울어가는 고려 말의 현실적 상황이 풍수설에 비롯되었다고 인식하고 이를 바꾸기 위해 오동나무를 벌목하고 지명의 한자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돈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려는 전라도 출신의 전주이 시인 이성계에 의해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동나무에는 이와 같은 애절한 전설이 깃들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